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한 주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생긴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국내 이제 보수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해요. 와, 트럼프 역시 협상의 달인이다. 거래의 달인. 벼랑 끝 협상. 뭐라고 합니까? 거래의 기술, 롤러코스터식 협상 방법. 별 미사 여부는 다 붙이는데, 특이한 게 벼랑 끝 협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벼랑 끝 협상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한테만 쓰던 표현이죠. 북한한테 쓰면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미국한테 쓰니까 되게 세련된 협상 방식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벼랑 끝 협상이라는 게 뭐예요?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무리수를 던지는 거를 벼랑 끝 협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국내 보수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 이번 이제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쭉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의 이런 행동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 굿캅, 그러니까 좋은 경찰, 트럼프는 나쁜 경찰로 자리가 매겨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얘기는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경찰이 피의자를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한 명은 이렇게 막 때리고 한 명은 이렇게 막 달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 역할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의자를 막 살살 녹여서 진술을 받아낸다, 그런 건데, 흔히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좋은 경찰의 이 자리를 잡았고 트럼프는 나쁜 경찰 자리를 잡았다. 이게 미국의 이미지에 타격이 됐다, 이 얘기죠. 뉴욕 타임즈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브로커 더 미팅이라고 했네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브로커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 이런 사단을 벌림으로써 결국 그의 동맹의 케어리스니스,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부주의한 모습을 보였다. 동맹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사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믿을 수 없는 대통령,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동맹들에게 동맹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네요. 그래서 이번 사안을 통해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트럼프를 열심히 추켜 세우지만 사실은 트럼프의 이런 좀 약간 미치광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도가 많이 깎였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런 거예요. 세계 각국도 일제히 우려를 표현하면서 이건 트럼프 탓이다, 회담 취소된 거. 근데 당연하죠. 트럼프가 취소하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트럼프 탓이죠. 특히 회담 취소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기도 했다. 많은 세계 각국도 미국이 문제가 있다라고 규탄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놀이가 이제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공개 소환인데 공개 소환을 출력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이것도 글이냐, F학점 주면서 이 내용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국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죠. 네. 그날 아무튼 미 대사관 앞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자들이 지내치고 있었어요.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막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다양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의 이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 반미 여론이 급격히 고양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자, 박후건 경남대 교수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이 있던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협상술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협상 전략으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자, 이런 해석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거기에 북한 남한이라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게 협상 전략이냐, 자기가 볼 때는 이건 협상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분 박후건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쓴 글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됐지?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은 사실 이런 수준의 글을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트럼프의 전략이 뭐냐, 이것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환 교수 형식으로 미국에 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국내 시각을 벗어나니까 뭔가 본질이 보이나 보다. 역시 국내에 있으면 조중동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주권 방송의 시사 돋보기 같은 걸 보면 눈이 탁 트이게 되죠. 네. 이번 사태 본질을 저는 크게 이제 4가지로 좀 찾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견인한 거다, 이 과정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좀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중재자로는 이제 파산했다. 이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는 과정을 쫙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월 9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을 하고 그 다음 날 트럼프가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트위터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5월 9일 방북을 통해서 이게 합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가 아주 잘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짜 이제 되는 거네?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미국 내에서 이상한 기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월 11일 날 맥스 썬더 한미연합 공군훈련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F-22가 8대가 투입이 됐고 B-52도 투입이 됐는데 이거 이제 논란이 좀 되고 막 말이 나오니까 이건 이제 철회를 했죠. 그래서 이 맥선더 훈련을 통해서 예년 수준으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더 강한, 더 많은 무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반도 분위기를 깨고 싶을 때 미국이 흔히 하는 작전이죠. 그래서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날짜를 박아놓으니까 갑자기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 깨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3일에 존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월 16일 날 북한에서 볼 때 이게 뭔가 기류가 이상하다. 정상회담 날짜 장소 합의해 놓으니까 갑자기 미국 내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하면서 존 볼턴에 대해서 실명으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북미 회담을 재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빨리 다음날 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리비아 모델이 아니고 우리는 트럼프 모델이다. 존 볼튼이 주장하는 리비아 모델은 우리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 깨기 싫다 이거죠. 잘못했어요. 뭐 이런 꼴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싱가포르 실무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실무자들이 싱가포르에 갔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북한이 안 나타났대요. 약속을 깼어요. 바람 맞았대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오랜 시간 서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짜증났겠죠. 네. 서서 기다렸다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진짜 서서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뭐냐, 북한에서 우리가 진짜 지금 상당히 화가 났다. 그리고 말로만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제 보여주는 단계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가 있었고 그래서 리비아가 아니다. 리비아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펜스가 나서서 다시 또 리비아를 언급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심하게 얘기했죠.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리비아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아식으로 끝난 게 뭐예요? 카다피가 미국 그냥 사살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권 붕괴하고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죠. 리비아는 지금도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다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이제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뭡니까? 사실 거의 깨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했어요.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최고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미국 내에서 이제 발칵 뒤집혔겠죠.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일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 시간과 한국 시간이 막 섞여 있어요. 아무튼 최선희 담화가 나온 뒤에 이제 미국 백악관의 밤에 NSC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북한이 회담을 취소하자고 하는 건데 취소하자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격돌을 했다 그래요. 트럼프, 폼페이오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존 볼튼 그다음에 뭐 몇 명, 펜스 부통령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은 또 이거는 깨야 된다. 이 회담 하면 안 된다. 북한에게 말려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론을 벌였고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러 갔어요. 자러 갔는데 새벽에 존 볼턴이 폼페이오하고 트럼프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비공식 회의를 해가지고 취소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아침에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취소하는 걸로 결론 내렸다. 발표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아침에 트위터를 날리는데
슬프게도 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억지로 취소하였다라고 트위터를 날렸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생각은 정말 트위터만 봐도 잘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이거 뭐냐? 트럼프는 정상회담 취소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존 볼턴이 그러면 뭐예요? 최순실이야? 어떻게 트럼프를 막 갖고 놀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취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근데 트럼프의 작전인 거죠. 이러면서 이 서한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미국 내에 존 볼튼, 펜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네오콘, 군수자본들, 군산 복합체 이런 세력들을 대변하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자기들의 밥줄이 끊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하지 않고 계속 강경한 대치, 군사적 위기가 거기서 고조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고, 지금 이 순서대로 가면은 트럼프는 그대로 이제 북한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빼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방을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는 대통령이잖아요. 군수 자본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북미 정상회담을 깨고 나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정상회담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또. 얘들 다독여가지고 잘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어쨌든 이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취소를 하게 됐는데, 이 모습만 보더라도 미국 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 군산복합체 이런 애들을 제대로 이제 장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북한이 미국을 견인하면서 해결됐다라는 건데, 참 이제 재밌는 게 공개 서한을 보면, 만일 당신이 이처럼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생각을 바꾼다면 주저 말고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한을 보내주십시오라는 희한한, 저는 이 서한 전체를 보면서 이상한데 이거? 이거 뭐지? 평소에 트럼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이것만 보면은, 아니, 생각을 바꾸면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생각을 누가 바꿨어요? 미국이 바꿨잖아요. 정상회담 하자고 해놓고 자기들이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 생각이 바뀌면 북한한테 연락을 해야지, 북한한테 생각이 바뀌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한 건 뭐예요? 북한이 생각을 바꿨구나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 회담은 북한이 깬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담을 깨면서 북한이 깬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이제 완전히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공개서한 전체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상당히 공손합니다. 제발 우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계관 외무성 담화가 다시 나왔죠.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이건 뭐냐면, 미국 내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정리를 해봐라. 우리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이게 진짜 그 어린애들 밥 안 먹겠다고 막 투정 부리면 잘 어르고 달려가지고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담화였다, 이렇게 보여주던데, 이걸 받자마자 트럼프가 트위터에 또 이제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막 2건, 3건씩 날리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보내준 따스하고 생산적인 담화를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정말 그 따스한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정상회담을 복원하기에 북한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면 예정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 같고, 필요하다면 다음 날까지 연장될 것.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북에 들어가 가지고는 당일치기 회담으로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 얘기 좀 많이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자, 회담 깨겠다라고 서한 보내놓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다시 예정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롤러코스터 탄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는 뉴욕타임스를 또 깝니다.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아예 저주를 퍼부어요. 야, 망해가는 놈들 주제에 존재하지도 않는 고위급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야, 여기도 기레기들이 많은가 봐요. 존재하지도 않는 소식통에 따르면 회담이 복원되더라도 시간과 준비가 없는 조건에서 6월 12일에 개최된 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오보다. 가짜 소식통 말고 진짜 사람들을 인용하라 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또 연상되는 게 있죠.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한참 막 돌았어요. 조선일보 TV조선에 대해서 악의적 보도를 중단해라.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한데 우리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너네가 우리 발목 잡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국익을 생각해라. 막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언론들 설레발치는 것 때문에 아주 짜증나 죽겠다 이거죠. 아무튼 우리 할 거다 이거예요. 6월 12일에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부건 교수가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키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쥐고 있다. 최선희 부상이 발표한 성명서에도 나타났지만 미국이 먼저 요청해서 정상회담이 추진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고 미국이 아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우위에 있는 거죠. 자기가 정상회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소통, 그러니까 서로 담화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거죠. 이걸 이제 롤러코스터 협상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자, 이건 협상 진행 과정에서 불협화음, 이 나는 미국 측에, 그러니까 미국 측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를 갖춰서 공식 서한을 보낸 거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북한이 항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서한을 보낸 거다. 이 과정은 지금 이게 미국이 뭐 롤러코스터 막 그런 이제 협상술로 판을 깼다 열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단 이 회담 자체는 미국이 깨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상 북한이 이거 깰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줌으로써 미국이 이걸 깨야 되나?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깬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까 이제 배드캅, 굿캅 얘기 있었는데 결국은 깬 사람이 나쁜 경찰이 되는 거예요. 안 깨고 버틴 사람은 좋은 경찰이 되는 거고. 마치 이제 그 애인 사이에 깨질 때 찬 사람이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채인 사람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핵실험장 폐기에 딱 맞춰가지고 취소하도록 딱 만들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트럼프가 나쁜 놈이잖아요. 전 세계 누가 봐도. 그 국내 언론에 그 트럼프가 공개서한 나오고 나서 댓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트럼프를 변호할래야 변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핵실험장 폐기하자마자 바로 취소를 해? 이거 완전 먹튀도 세상에 이런 세계적인 사기극 먹튀가 어딨냐. 이건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다시 회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회담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반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걸 다시 깼을 때 어떤 역풍을 맞을지 자기들이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도 미국 내 잡음을 정리를 한 거고 이 전체 과정은 또 북한이 이렇게 쭉 견인을 해낸 거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이 서한에 사실 이런 분위기가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는 야, 이 서한이 뭐 고등학생의 이별 편지 같다. 나는 너랑 헤어지려고 이 편지를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 서한 참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냐. 저도 처음에 트럼프의 공개 서한을 쫙 보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 가사를 듣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뭔 내용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후배가 형 그건요 방황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고뇌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의 이 공개 서한을 보니까 딱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사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트럼프가 엄청 고뇌하는 사춘기의 심정이 됐구나. 근데 이건 뭐예요? 공통점이 딱 있죠.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만나고 싶어 죽겠어. 근데 헤어져야 돼. 헤어지겠다라고 이별 편지를 보내는데 또 만나고 싶다는 얘기가 막 섞여 있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애처롭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차가 이번 이제 상황에서 딱 드러난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5월 7일, 8일에 다롄에서 2차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5월 23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시진핑 주석과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본 거예요.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했지? 찝찝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또 우리 이제 박후건 교수를 소환해 봅시다. 오늘 뭐 거의 이걸로 도배가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경제 지원을 해주고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집권해서 보니까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 이제 인수위 시기에 트럼프가 백악관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뭐 인수를 해주는데 가장 많이 주되게 논의한 건 뭐였냐면 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사실 이 전략적 인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 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 못했네. 너가 잘해봐.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야. 라고 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다 있냐. 그래서 자기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보니까 이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책들을 내오는데 다 쓰레기인 거예요.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압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해봤어요. 미중 정상회담도 했죠. 거기서 야, 시진핑 주석한테 북한 좀 어떻게 해봐라. 우리가 뭐 이것저것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역시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방향을 선회했어요. 정반대로 선회를 해버린 거죠. 차라리 그러면 북한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자. 북한을 최대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중국 봉쇄에 북한까지 끌어들이면 이게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한 말과는 다르게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되었던 것과 같이 싱가포르가 아니라 평양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을 확실히 미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립지대인 싱가포르가 아닌 북한이 선호하는 평양으로 직접 가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북한을 야, 너네 우리랑 같이 동맹을 하자. 그래서 같이 중국을 치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폼페이오가 평양에 2번이나 들어가가지고 좋은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중국하고 손을 턱 덜컥 잡아버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 어땠어요? 상당히 살벌한 기류가 흘렀단 말이에요. 북한의 노동신문에 중국을 직접 거론해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북한 내에서 특히 노동신문에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는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될 때는 대국주의 국가들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느 나라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이 대국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중국이라고 딱 꼬집어가지고 중국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북중 관계가 뭐 거의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미국은 드디어 북중 간의 이간질이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 미국이 이건 많이 써먹었던 거란 말이에요. 냉전 시대에도 보면 중국하고 소련 갈라놓기 위해서 중국하고 수교를 맺어버리잖아요. 소련이 깜짝 놀래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들, 반미 국가들 이간질하기. 이게 이제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북중 간에 이제 갈라섰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북한을 포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해 놓으니까 갑자기 북중 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수시로 정상회담을 하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큰 뒤통수를 맞은 거죠. 트럼프도 아마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아니었어? 이런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번에 확인된 게 있죠. 5월 23일에 한미 정상회담 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발표를 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 대놓고 물먹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뭐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잘 성사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라인으로 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취소 서한이 나왔어요. 와, 얼마나 뻥졌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내일 당장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취소를 했으니 마치 자기가 취소시킨 것 같은, 아무튼 전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자, 전화로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통일각으로 이제 갔죠. 거기서 2차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됩니다. 근데 2차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나온 결과물은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이제 판문점 선언 이런 게 안 나왔어요. 물론 이번 이제 회담의 성격은 좀 달랐죠. 지난 이제 1차 회담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를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 같은 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선언이 나올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뭔가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적으로 뭐가 변했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트럼프는 6월 12일 날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날렸기 때문에 북미 관계는 이미 자동으로 풀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러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돼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은 되는데, 또 3번이나 포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 중재자론이 과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가. 우리 또 박후근 교수 소환을 했습니다. 네. 네. 자, 혹자들은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를 오고 가며 중개자가 되어 미국과 북한을 이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북미 관계에서 중개해 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북미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중개자론은 현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당위성의 이론에만 치우친 사람들이 주장하는 허상에 가까운 것이다. 북미 간의 중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 공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남북 간 화해 협력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들을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치우는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간이다. 위정자들은 실체가 없는 중개자론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민족 공조의 원칙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일부터 챙겨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뭐 중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지금 제동이 걸린 거 아니에요. 김계관 제1부상의 이 담화는 사실 미국을 겨냥한 거고, 그 전에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별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잘 되면 남북 관계도 잘 되고, 북미 관계가 안 되면 남북 관계도 멈추는 게 아니고,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원인이 있어가지고 멈춘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걸 먼저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 두 번째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된 게 아니라, 판문점 선언 이행이 갑자기 멈췄다. 고위급 회담도 취소가 됐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더 초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6월 1일 날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걸로, 그리고 군사당국자회담, 그것도 원래 5월에 하기로 했는데 5월 다 지나갔어요. 다시 하고, 이상가족 상봉위에서 적시자회담도 하고, 이것들을 다시 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맥선더 훈련이 끝났으니까 다시 회담을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열린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 태영호의 국회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12명 종업원 문제도 있고. 이것들이 남쪽에서 잘 해결을 했을 때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 계속 삐그덕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미국과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태영호가 뭐 미국한테 허락받고 국회에서 이혼설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남쪽에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 그걸 잘해야 된다. 뭐 엉뚱하게 뭐 북미 간에 연결시키겠다고 뭐 중개소고 이걸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볼턴 얘기 좀 해봅시다. 이번에 이제 존 볼턴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줬어요. 원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미국 내 반발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몫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사실 전공법을 선택한 거죠. 볼턴, 네오콘의 이 수장을 아예 백악관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를 뭐 국무총리로 앉혔다 뭐 이런 이제 급인 거죠. 국무총리는 좀 너무 크구나. 백악관 이제 비서관으로 딱 앉힌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이제 네오콘 입장에서는 존 볼턴을 통해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대표가 섰다 이제. 그래서 존 볼턴이 거기서 백악관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목소리를 냈어요. 열심히 목소리를 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파탄 나면서 역풍을 맞아가지고
끽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루 만에 트럼프가 번복을 했는데 애들이 더 이상 북미 정상회담을 깨자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볼튼을 활용해서 뭔가 판을 깨려고 했는데 안 된다. 존 볼튼 자기들의 대표가 나섰는데도 안 되는 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일종의 이제 머리를 잘 쓴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존 볼튼을 아예 기용을 해서 그래 네 하고 싶은 소리 다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짜증나는 사람 있으면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판 깨면 네가 책임져. 거의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존 볼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는 저러다가 이제 해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해임은 안 시킬 것 같아요. 해임 안 시키고 거기서 계속 떠들도록 해서 스트레스는 풀도록 해줘야죠.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존 볼턴이 사실은 트럼프의 미끼를 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역할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산복합체들이 네오콘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방해하는 데서 결정적인 제동을 거는 그런 이제 빌미를 안겨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주말 정신없었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